이런 부분은 최종 높이가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평면도. 각 동평면도는 건축 도면을 세팅 다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설계사무소 납품일정과 건축 납품일정이 동일한 관계로 건축 최종본은 전기설계에서 반영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건축 도면을 새로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미리 선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도면은 이제 타입하고 이제 세대 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캐드 파일을 정리를 하니 요거는 확인하셔가지고 요 세팅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타공정하고 또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 파일 이 안에 동수는 많지만 꼭 세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동평면도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주출입구 도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도어라는 게 인터폰, 로비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하 피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EPS실 및 제어 횟름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설비의 경우 소화전 위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지 단잠 설치 위치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계단실 최하층, 참이라고 하는 공간에 합으로 보통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축 집수정 위치 확인을 꼭 해줘야 합니다. 전기설계의 위치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집수정 위치는 기계설비 도면과 동일한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건축 평면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와 상의할 때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계설비 감독관과 협의를 하셔도 되고, 기계설비 현장 설계하시는 분과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동평면도 확인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기준으로 필로티가 어디에 설치되고 주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필로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엘리베이터 홀, EPS실, PS의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티 및 1층 주출입구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가 항상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도면 확인 필수입니다. 주출입구, 동표시, 사인 등 설치 위치도 특화 도면을 확인하여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캐드 도면을 띄워놓고 계실 때 거기다 동그라미라고 해서 동그라미 해놓고 여기다가 주출입구 사인 등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 정 여의치 않으면 출력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표기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표기를 여기다 따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특화도면 같은 경우는 CAD로 작업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건축 도면 자체를 사용을 하되 이미지 파일로 항상 접수받기 때문에 이건 따로 표기를 해줘야지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건축 도면에 표기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평면도는 건축 세팅, 실시 설계 도서는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건축 백도면과 건축 실시 도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팅을 무조건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평면도 확인사항 검토 항목 지붕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평면도 중 최상층의 도면이 확인,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최상층 계단실 출입문 설치 위치, 요게 중요합니다. 출입 통제 및 소방, 피난시설 관련해서 위치가 적정한지 따라서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피레도선 설치, 요 난간에다 피레도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면 태양광 직광판이라고 써있죠. 이 도면이 전기 설계 도면의 위치와 동일한지, 그리고 우리가 접지 도면이 요 태양광 패널 쪽 하부에 별도로 외암 접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 태양광 설치 패널보다 높은 곳에 피레침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부층, 탑층의 지붕층 이 위에 피레침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동의 종횡 단면도 하부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횡 단면도, 건축물의 단면도는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며, 동지하 하부층 구조 보를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샘플 잡아 놓은 것은 이쪽에 지하 주차장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동지하로 들어오는 길목이죠. 이렇게 하고 쭉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이 보가 상당히 큰 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지하 1층 바닥에서 여기는 지금 별도의 마감 트렌치를 하지 않아서 SL 기준이 FL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1150에 2850에 그럼 3000, 4000 정도 되겠죠. 4000에서 우리 트레이는 항상 이쪽으로 올 겁니다. 보 기준에서 보통 10전 떨어뜨려서 스프링클러 가지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 소방 주배관이 이렇게 걸리면 우리는 항상 업다운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레벨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요 치수가 쭉 오다가 여기에서 다운을 팍 시켜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서 여기다 뚫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답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EPS실이거든요. 이 피트를 지나서 EPS실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기계 설비까지 확인을 해서 EPS실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트레이 루트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하 주차장에
어떠한 레벨로 잡았다고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지하 이쪽은 꼭 확인해야 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지하의 주 출입구 쪽은 트레이 설치를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부 측의 단면들은 추후 필해 설비, 필해 도선 및 필해침 설치 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 동의 키플랜을 꼭 확인하시고 단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다르게 보고 틀리다고 따지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키플랜 이것을 단면도를 보여드릴 때는 어디에서 끄는 어떤 단면도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코어 단면도가 이제 건축 도면에 나올 것입니다. 동코어 평면도, 각 코어별 평면도를 확인해야 될 사항이 여기 보시면 주 출입구, 그 다음에 EPS 요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소방 쪽은 여기에 이제 재현창이 들어가겠죠. 요건 인면도를 보셔야 됩니다. 소방 쪽에서. 그리고 우리 점자 블록이 있는데 점자 블록이 있는 곳에 여기 조작 스위치가 들어갈 것이고요. 엘리베이터 조작 스위치가 들어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최상층에 이쪽에 스위치가 들어가서 여기 등을 별도로 설치해주는 이 작업은 필요합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빼먹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많이 빼먹습니다. 주 출입구에 로비폰 설치 가능 여부는 확인을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문이 두 쪽인데 이쪽에는 지금 우리 로비폰을 설치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박스를 묶고 여기에 설치할 수 없다. 요 375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로비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동에 보시면 아마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 그래서 이제 여기가 로비폰이 설치가 되고 문이 이쪽으로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도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로비폰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코어 평면도 확인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PS하고 TPS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전기든 통신이든 스리브를 묻어줘야 합니다. 오픈구죠. 요 오픈구를 딱 여기다 뚫어놨는데 지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층에 대한 세팅이 끝났다면 전층을 원점 하나를 여기에 센터점을 잡든 엘리베이터 요쪽 옹벽 기준을 잡든, 제가 봤을 때 요 옹벽 기준 여기로 잡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요 기준으로 해서 전체 평면도를 다 엎어봅니다. 층별로 지하층서부터 기준층 최상층까지 엎어보고 EPS실 요 구간이 변동이 없다면 이대로 가면 될 것이고, 지하층과 지하층에 뭐 이렇게 간섭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여기에다가 EPS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PS하고 TPS 이 부분은 지상층, 지하층, 최상층까지 쭉 엎어서 스리브 위치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세대 기준이 아니고 전기 설계 사무실에서 보통 300짜리 올리는데
300짜리 갖고 요즘은 부족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15층 기준에서 3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5층,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0층 기준에서 10층까지 무조건 450짜리 스리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쓰면 메꾸는 게 낫습니다. 이거 나중에 300으로 설치를 다 해놨는데 이거 나중에 케이블 트레이 용적률이 부족하면 까대기하고 케이블 트레이 다시 설치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오픈 슬리브 내서 배관으로 별도 배관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슬리브 할 때는 450, 400짜리 450이 과하다 싶으면 400짜리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300이면 웬만하면 다 수용 가능하니 300짜리 쓰시고, 전기는 치아부층 건축에서 도면 검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슬리브 위치 달라고 엄청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슬리브 위치 먼저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사이즈로 발주내고 큰 사이즈로 시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어 쪽 단면도, 동코어 단면도의 검토사항은 마감 높이입니다. 바닥면이 슬라브 판에서 얼마나 올라와서 마감이 되는지, 천장면은 얼마나 높은 곳에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L 기준, 여기도 SL 기준, 슬라브 기준, 슬라브에서 150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하 2층, 지하층에는 이 같은 건 나중에 트렌치를 설치를 하고 배수 문제 때문에 슬라브를 올려서 마감을 치는 것입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SL0, SL0라는 것은 슬라브 마감이 없다, 슬라브에서 그냥 마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엘리베이터 홀의 경우 똑같이 2370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m에 1200, 5000, 여기다가 5800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전기 설계 도서에는 여기에 등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여기에 설치해서 플렉시블을 이렇게 내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m, 3m 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요쯤 요 선에다가 박스를 묻어 놓습니다. 박스를 묻어 놓고 슬라브 배관을 하고요. 나중에 플렉시블을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또 등기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편법이지만 사용을 합니다. 플렉시블도 배관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감리나 감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플렉시블 쓰는 것을, 이렇게 연결되는 플렉시블 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박스당 하나씩 등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커먼에서 갈 건지에 대한 요것은 설계 변경 거리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설계 변경이 아닌 시공상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것이라 그냥 도면 변경만 하고 금액 변경 없이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단위 세대 창호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세대 창호도는 크게 확인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단 인테리어 도서와 창호 크기는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주방 및 거실, 큰 창이죠. 꼭 확인해야 됩니다. 크기에 따라 전기기구 설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배치와 동일한지 여부는 이 두 개, 주방과 거실, 큰 창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부분, 대피 공간,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쯤하고 여기 요런 부분에 우리 콘센트가 들어가고 가구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실 쪽에 창 간혹가다 3300이라고 하는데 3400짜리 창이 뚫려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랴부랴 창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공용부 창호도, 공용부의 창호도는 주요 포인트가, 다른 것은 이제 도어 클로저 관련해서 이건 소방 쪽에서 자동 폐쇄 장치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틀에 어떻게 전선을 넣어주느냐, 이것 때문에 항상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용부 창호의 경우 1층 주출입구 및 지하 주출입구의 로비폰 설치 위치를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도면의 경우 로비폰의 설치 높이가 장애인 특례법에 의해 버튼 위치가 하향 조정돼야 하므로 그룹 마크를 해서 건축에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버튼 위치 기준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설치 높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버튼이 1100 이하로 내려오려면 로비폰 센터에서 1250까지 올려야 된다 라고 해서 건축에 통보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로비폰 벽체 매입 같은 경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쪽에 설치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서 이쪽 벽면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픽스를 더, 이게 지금 설치가 300이시면 거의 간신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벽체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비폰에 대해서 전기 쪽에서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 배관, 통신 배관, 소방 배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